동학농민군은 고종 31년인 1894년에 조선 관군, 일본군 연합군과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이 전투에서 조일연합군에게 결정적으로 패하여 농민군 해산과 진압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이 전투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며 패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조일연합군 무기의 화력이 동학농민군의 병력수를 압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금치 전투를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의 전투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는 동학농민군은 조일연합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며 이때 조일연합군의 전투 주력은 조선 관군이었고 지휘권은 일본군이 행사하였습니다. 우금치 전투에는 동학농민군 2만 명이 참전하였으며 조선 관군 1,800명과 일본군 200명 등 조일연합군 2천여 명이 참전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병력수가 조일연합군보다 약 10배 더 많았습니다. 그럼 동학농민군의 공격 루트를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금치 주변 지형을 3D 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방향으로 우금치를 넘어가려면 양쪽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진입로를 상당한 거리만큼 이동해야 다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금치 전투지역 도면입니다. 동학농민군은 부대를 둘러 나누어 공주 방면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전봉준 총대장이 직접 지휘하는 1만 명은 우금치를 경유하여 공주 방면으로 공격하고 나머지 1만 명의 손병희 부대는 능치를 경유하여 공주로 공격하고자 하였습니다. 한편 조일연합군은 공주 가명을 중심으로 우금치에서 능치에 이르는 1에서 2km 반경에 방어에 유리한 주요 고지군들을 선점하고 방어선을 구축한 상태였습니다. 서북쪽으로부터 주봉에는 이기동 부대, 견준산에는 성하영 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였고 모리오가 지휘하는 일본군은 우금치 일대를 방어하며 금악동에는 오창성 부대, 능치에는 구상조 부대, 그리고 동쪽 봉수대에는 장용진 부대가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2월 5일 이른 아침, 동학농민군은 공주 주변 15km를 완전히 포위하고 공격을 개시하였습니다. 먼저 전봉준 부대의 주력은 우금치를 향해 견 40번 도로와 오실 방면으로 공격하고 일부는 좌측으로 두리봉을 돌아 그 뒤에 있는 세제 방면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중대장 모리오 대위는 동학농민군이 근거리에 도달 시까지 산등성이 뒤에 숨어 있다가 근접한 동학농민군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하였으며 그리고는 다시 숨어 있다가 재차 공격하는 동학농민군을 향해 일제 사격을 실시하여 그때그때마다 공격해오는 농민군을 격퇴하였습니다. 결국 동학농민군은 40에서 50여 차례 돌파전을 감행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금치 직전방 수십 미터까지 진격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고 이렇게 동일한 방법을 되풀이하는 동학농민군은 여지없이 조일연합군의 총포에 무참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편 동학농민군의 또 다른 부대였던 손병희가 지휘하는 부대는 12월 4일에 능치 전방 1.4km의 산 위까지 진출하여 12월 5일 아침까지 조총 사격과 포격전으로 조일연합군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7일 조일연합군의 기습 공격으로 동학농민군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능치 전투에서 대치 중이었던 동학농민군은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2월 5일 우금치 전투에서 전봉준 부대의 주력이 패퇴하고 이어서 7일 손병희 부대가 능치 전투에서 패퇴하여 결국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패배로 막을 내렸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조일연합군에 비해 무기체계의 화력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조선관군에는 대틀링 기관총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조선관군 및 일본군 모두 개인화기로 스나이더 소총 등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게틀링 기관총은 첫 근대식 대량 살상화기로 평가되는데 분당 400발 정도를 발사할 수 있어서 우금치 전투에서 그 앞으로 돌격하는 동학농민군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스나이더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550m, 발사속도는 분당 10발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동학농민군은 심지에 불을 붙여 격발하는 화승총인 조총, 화포와 소수의 관군 노획무기로 무장했는데 조총의 경우 유효 사거리 70m, 발사속도는 분당 2발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총조차도
보유 수량이 부족해서 활, 칼, 죽창 등 귀화약 무기 10개에 조총 한 자루 정도의 비율로 밖에 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식 무기 체계와 화력을 감안하면 동학농민군은 비대칭 전력인 게틀링 기관총으로 무장한 조일연합군에게 도저히 전투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봉준 공초 기록에 따르면 당초 1만 명이었던 전봉준 부대의 병력 중에서 전투 종결 단계에서 남은 병력은 3천여 명에 불과하였으며 논산으로 후퇴한 결과 다수의 낙오 및 탈영병이 발생, 동학농민군은 500여 명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록을 근거로 우금치 전투 동학농민군 피해 규모를 7,000명 또는 9,500명 정도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사망자는 1,00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사학계의 주장도 있어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지수걸 교수는 2019년 10월 25일 열린 동학농민전쟁 학술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우금치에서 40에서 50차례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상당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통설은 관군들이 공을 자랑하기 위해 과장한 기록에 기초한 것이라며 백낙관이 기록한 남정록이나 당시의 정황자료를 보면 잠깐 사이에 동학군의 기세가 꺾이면서 승부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관군이나 일본군 측의 기록에 의거해봐도 공주 우금치 전투의 사망자는 1,00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금치 인근의 집단 내장지가 확인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별사전이기는 하나 동학군 지도부는 결코 무모한 옥쇄론자가 아니었고 동학군도 불나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우금치 전투의 실제 정확한 모습에 대하여 사학계의 보다 깊은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금치 전투는 당시 비대칭 전력 무기로서 대량 살상 무기였던 게틀링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훈련을 받은 정규군과 구식 무기인 조총조차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또 전투 지식도 부족한 농민군 사이의 전투였습니다. 즉, 무기체계, 훈련 정도 및 전투 지식의 현격한 질적 차이 속에서 벌어진 전투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